이집트 문명 최대의 전성기였던 신왕국 시대는 람세스 11세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파라오의 권위는 떨어지고 이집트인들의 정체성도 약해지며 동시에 서너 명의 파라오가 존재하는 혼돈의 시대 제3중간기가 시작됩니다. 제3중간기와 후기 시대 이집트는 외세에 의한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집트 군대 용병으로 활동했던 리비아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집트에 정착했고 그중 일부는 지배계층으로 편입되기도 합니다. 기원전 10세기경 부바스티스의 리비아 혈통의 한 가문이 제21왕조 타니스 왕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타니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세상을 떠나자 리비아 출신의 장군이 왕이 됩니다. 리비아인으로는 최초로 이집트 파라오가 된 세종크 1세와 함께 22왕조가 시작됩니다. 세종크 1세가 유대 왕국을 침략하고 유대인 포로를 아몬 신에게 바치는 장면이 담긴 기록입니다. 카르나크 신전에 조각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2왕조는 세종크 1세 이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100여 년간을 유지하는데 이집트 전역이 아닌 하이집트 일부를 통치한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인의 이집트 지배는 외세의 지배이긴 했지만 오랫동안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이집트 왕조와 혈연 관계를 유지했던 이집트의 현지화된 세력이었다는 측면에서 100% 외부 세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외세에 의한 지배는 25왕조인 쿠시 왕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 지역을 누비아라고 불렀습니다. 누비아인들은 나일강의 남쪽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나는 상아, 보석, 금 등을 이집트와 지중해 지역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으로 강력한 부와 권력을 가지며 쿠시 왕조로 성장합니다. 이집트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집트가 혼란스러워지는 시기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에는 포로가 된 누비아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집트가 누비아를 침략해 지배하는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누비아의 용맹한 군사들은 이집트 군대의 용병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신왕국 시대 투탕카멘에게 조공을 하는 쿠시 왕자 일행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임명한 총독이 이 지역을 지배했고 대규모 조공 행렬이 이집트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쿠시의 엘리트들을 차출해 이집트식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쿠시의 유물과 유적에는 이집트의 문화가 녹아있고 아프리카에서 피라미드와 비슷한 유적을 만나는 색다른 풍경을 제공합니다. 기원전 1100년경 이집트가 힘을 잃어 쿠시에서 철수했지만 쿠시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라미드를 건설합니다. 기록으로 볼 때 신왕국 시대까지는 이집트가 쿠시를 지배하거나 쿠시가 조공을 바치는 형태의 외교 관계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3중간기 시기, 이집트와 쿠시 왕조 사이에 힘의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15년경에 샤바코 왕이 이집트 전역을 정복하고 이집트 파라오가 되면서 25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25왕조를 쿠시 왕조로 부르기도 합니다. 쿠시 왕조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던 시기의 중심 도시는 지금의 수단에 위치한 게벨 바르칼과 나파탄 지역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이곳은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10여 개 이상의 신전과 왕궁터가 발굴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탐사 및 발굴 작업은 21세기인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건축은 25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파라오 타하르카 때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타하르카 시기는 최고의 전성기였지만 아시리아 제국과의 10여 년간의 전쟁으로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철수하면서 25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쿠시 왕조는 수단 지역에서 이집트의 문화를 계승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기원전 540년경 탄르 타마니 왕이 쿠시 왕조의 수도를 나파탄에서 메로에로 옮깁니다. 메로의 유적은 아프리카의 철기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나일 강변 중심으로 거주민들이 살았던 마을 유적이, 사막 지역에는 피라미드와 신전 등의 도시 유적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집트와 같은 듯 다른 피라미드는 규모에서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훨씬 더 가파른 경사로 지어져 뾰족한 모양이 이색적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교해 훨씬 실용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도시유적 구역에서는 저수지도 발견되었는데 쿠시 왕조 시기 관계시설의 흔적입니다. 메로의 유적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쿠시 왕조 시기 파라오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쿠시 왕조를 몰아내고 22왕조를 연 파라오들은 쿠시 왕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단 지역의 쿠시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했다는 사실은 거의 잊혀진 역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집트의 역사에서 25왕조로 기록되고 25왕조 파라오의 기록은 이름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지배하던 32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불리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쿠시 왕조의 역사적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수단의 역사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쿠시 왕조가 독창성이 없이 이집트 것을 빌려오고 이집트 문화를 모방했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 문화를 추려 선택했고 자신들의 지역 문화를 소중하게 보존했다는 사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쿠시 왕조는 이집트의 아몬 신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아페데마케 같은 쿠시의 주요 신들도 함께 섬겼고 두 나라의 신을 같은 신전에 모시기도 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쿠시 왕조의 왕 타하르카의 스핑크스입니다. 이 스핑크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집트 남부의 쿠시 왕조, 즉 수단의 흑인 파라오 타하르카가 나일강의 세계를 다스려온 위대한 이집트 통치자들의 오랜 계보를 잇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상징인 스핑크스로 타하르카를 표현했고 수단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쿠시 왕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힉소스 왕조, 리비아인의 지배, 그리고 쿠시 왕조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쿠시 왕조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고 게벨 바르칼과 메로의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